어제 오전 서울 천호동에 있는 한 성매매업소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성매매업주가 자고 있던 여성들을 깨우며 대피를 도왔지만 본인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는데요. 피해자들 중에는 20살밖에 되지 않은 여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더욱 탄식을 자아냈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망자까지 발생한 사고였는데 지금까지 화재의 원인이 좀 밝혀진 게 있나요? 글쎄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아무래도 연탄 그 난로가 1층에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예. 이 건물이 지금 2층짜리인데요. 예. 1층에서 불이 나서 1층에 그 통유리가 있었거든요. 예, 이것이 예. 이제 펑하고 터지면서 예. 유리도 이제 산산조각이 났고요. 예. 그다음에 2층까지 이제 불이 번졌는데 연기로 인한 사망으로 지금 보여져요. 예, 예. 그래서 업주가 사실은 깨우려고 2층으로 올라갔다가 나오지 못하고 사망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40대 여성이 한 사람 또 사망을 해서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4명이 다쳤는데 그중에 2명은 거의 의식이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2명 중에는 20대 여성도 있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데 예. 결국 요새 이제 화재가 나면 이렇게 사망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근데 화재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그 예방을 해서 화재가 안 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 화재가 났을 때 그것을 조기에 이제 진압하고 인명 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예. 이번 사건에서는 사실은 소방서에서는 16분 만에 불을 진압을 했어요. 예, 예. 5분 만에 그 도착을 했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운데 예. 문도 열려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빨리 잠에서 깨어났다면 그리고 빨리 조치를 취했다면 좀 이 사망이라든지 예. 또 중상 이것들을 막을 수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성매매업소이고 요새 이제 음성화되고 소규모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사각지대였다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밤에 일을 하고 예. 낮에 잠을 자는 그런 형태였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때가 11시였는데 불이 난 것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밤도 아니고 낮이었는데 예. 이렇게 사망 사고가 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이요. 재개발로 이제 철거를 불과 사흘 앞두고 난 불이었다고 하거든요. 그 주변 상인들의 말을 좀 들어보니까 해당 건물이 50년 정도가 되니 굉장히 낡은 건물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돼 있고요. 예. 그래서 3일 후에는 뭐 비워지도록 돼 있었다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해요. 예.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이 사실은 예정되면 거기를 뭐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금지가 된다든지 또 안 해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아주 뭐 낡았을 것은 예상이 충분한 것이고요. 50년도 뭐 중요한 거지만 예. 아무래도 그 안에 정비라든지 설비라든지 수리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여기는 이제 그 업소의 특성상 예. 미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폐쇄적인 구조를 갖고 있고 예. 이러다 보니까 나오기가 좀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제 창문 같은 데도 예. 쇠창살이 있다 보니까 밖에서 이렇게 들어가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구조가 좀 늦어진 측면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보다도 이렇게 사망 사고가 난 것은 이제 연기로 인한 것인데 예, 예. 사실은 연기 감지기라고 하는 것이 좀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연기 얼마 전 감지기. 얼마 전에 사실은 종로에서 이제 9.1 고시원에서 불이 났을 때도 예. 8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는데요. 예. 그때도 사망이 컸어요. 근데 얼마 전에 12일입니다. 광명에서 고시원에서 밤 2시에 예. 5층 건물에서 불이 났거든요. 근데 그때는 한 명도 피해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연기 감지기가 작동을 하면서 예. 사람들이 바로 피할 수가 있었고 이래가지고 인명 피해가 없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연기 감지기, 화재 감지기, 특히 이제 화재 감지기보다도 예. 더 그 상당히 그 효과가 있는 것이 연기 감지기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연기가 나면 바로 그러니까 경보가 울리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을 깨워서 밖으로 나가게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시설이 의무화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웬만은 안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물론 일부는 이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오히려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좀 지급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은 다른 어떤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예. 정말 중요한 거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화재로부터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국가의 조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제 서울시장도 급히 화재 현장을 방문해서 그렇죠. 네. 향후에는 좀 건축 허가 규정을 손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해요. 그런데 네. 또 일각에서는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지어진 건물도 좀 소급 적용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네, 있더라고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법, 뭐 소방법 이런 것들인데 보통 이런 것들이 법이 개정된 이후에 지어진 건물 이런 데에만 적용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지어진 건물이 더 오히려 안전으로부터 취약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생명과 관련된 소방 내지는 어떤 건축 이런 것들은 소급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가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예. 이 건축 자재 문제가 있어요. 불이 났을 때 이와 같이 피해가 커지는 이유가 뭐냐면 예. 내연 자재를 써야 되는데 금방 불이 붙는 이런 가연성 자재가 많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예. 소 인테리어 할 때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16분 만에 불을 진압을 했지만 거의 뭐 1층이 다 타버리고 생명 피해가 났단 말이죠. 예. 이것은 너무 빨리 불이 붙었다는 얘기를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내연성 자재를 써야 되고 앞으로도 물론. 예. 근데 과거에 지어진 건물들도 이렇게 또 내연 자재를 쓰도록 또 좀 이렇게 시설을 내지는 바꾸도록 이렇게 예. 유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어서 예.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재 경보기 또는 그 전에 이제 그 가스 경보기 같은 것이 없어가지고 또 펜션 화재 그 생명 피해가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연기 경보기든 이런 것들을 좀 지급하고 내지는 또 내연성 자재를 쓰도록 유도하고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냥 정리 차원에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경찰 수사에서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이제 이번에 사고가 커진데 내부 구조가 남다르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네. 불법 개조, 뭐 건축법 위반 사항이나 불법 영업에 대해서도 좀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거 뭐 당연히 불법 영업이죠. 성매매 특별법상의 불법 영업인 것이고요. 예. 근데 오히려 이렇게 음성화, 소규모화되면서 더 취약한 어떤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건축법과 이제 소방법이 문제가 되는데 네. 지금 나오는 얘기는 작년에 그 소방시설이라든지 건축에 대해서 점검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뭐 건축법상의 어떤 그 증축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은 없었는가 봐요. 그런 것들은. 예, 물론 예. 이제 여기가 재건축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최근에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그다음에 소방시설 같은 것도 점검을 했는데 일단은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문제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또 안전 어떤 장비 이런 것들은 부족했던 건데 현행 어떤 소방법의 위반 사항은 다시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있었던 천호동 화재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어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 씨가 작업을 하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요. 어제 김 씨를 기리는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조한대 기자가 취재한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보시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들의 손에는 내가 김용균이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이라고 적힌 팻말이 들려 있습니다. 하얀 수의를 입은 참가자들 모습도 눈에 띕니다. 범국민 추모제에서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비정규직도 점점 늘어나고 하청을 주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그런 일들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비정규직들이 차별받는 것들 진정으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를 만들어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김 씨 유족들도 추모제에 참석했습니다. 유족들은 발언대에 올라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우리 아들은 원통하게 갔지만 아직도 아들 동료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위험에서 벗어나길 바랄 뿐입니다. 주최 측은 현장 시설 개선과 안전설비 완비를 요구하는가 하면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추모제가 끝난 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했습니다. 주최 측은 정부와 정치권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요구하며
고 김용균 씨 추모제를 다음 주말에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TV 조한대입니다. 네, 저희가 추모제에 참석한 인원들의 이야기를 좀 크게 보면 결국에 비정규직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이를 좀 정부가 책임을 져줘야 한다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뭐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사실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거는 뭐 여야 간에도 쟁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사 간에도 사실은 첨예하게 맞붙어 있는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가야 될 방향이고 옳은 방향이지만 그것이 이제 속도라든가 내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쉽게만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고 노사 간에도 또 여야 간에도 어떤 쟁점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이제 2년 전에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때도 결국은 이렇게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는 거 이것이 문제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청업체가 위험을 맞지 않고 하청업체에게 전가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이제 원청업체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거, 그다음에 비용을 또 절감하려고 하는 그걸 이제 경영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럴듯한 이름으로 이제 부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노동계라든지 여기서는 이 김용규 씨 사태를 어떤 기화로 해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하자,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제도 큰 어떤 집회가 열렸죠. 그리고 또 지금 국회에서도 사실은 내일 또 그 환경노동의 산하의 고용노동위원회에서 그걸 또 얘기를 합니다. 내일 이제 하는데 그리고 사실은 12월이 가기 전에 올해 안에 27일 정도에 이 산업안전 이 보건법 개정안 이것을 통과시키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면적인 어떤 그런 개정 이런 것들이 지금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고 김용균 씨의 사고로 인해서 다시 재점화가 된 건데 최근에 고 김용균 씨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가 또 공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화면을 보니까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것은 참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이래요. 이건 뭐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인데 누가 맡든, 즉 원청업체가 그 일을 맡든 아니 하청업체가 맡든 누가 맡든 이 근로자에 대한 보호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을 확보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헤드랜턴 정도로 있어야 되는데 헤드랜턴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손전등 하나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위험에 처했을 때는 누군가 그 사람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2인 1조가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2인 1조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화면을 통해서라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근데 지금 4km 정도를 저렇게 혼자 다니면서 위험하게 일을 하고 있고요. 내지는 또 머리라든지 또 신체를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또 확인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보여지고. 그래서 저걸 보면은 저 CCTV가 이제 마지막 남긴 저기에 보면 정말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다. 그러니까 열악한 노동 환경.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안전한 보여지죠. 작업 환경이 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업 환경이 안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은 위험의 상시화라는 말로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의 외주화가 아니라 물론 하청업체 직원이 했기 때문에 더구나 안전교육을 많이 받지 않고 입사한 지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더 사고가 쉽게 일어난 것도 맞죠. 하지만은 저기는 원래가 위험한 곳이죠. 그러니까 위험이 상시화돼 있다. 그럼 그 위험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다. 이것이 사실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 운영사인 한국서부발전 대표가 또 살인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고 하죠. 네, 살인방조 혐의로 이제 고발했다는 것이 좀 놀라운 것인데요. 뭐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뭐 파견 근로자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2인 1조를 지키지 않았다든지 안전규정을 위반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요. 살인방조로 이렇게 고발을 한 이유는
28차례에 걸쳐서 위험하다고 좀 안전 규정이라도 안전 시설을 해달라고 이렇게 여러 번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3억 원의 돈이 든다고 그래가지고 그 안전 시설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 예. 그것은 마치 살인 방조한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살인 방조죄로 예. 고발을 하게 된 것이죠. 저희가 이제 앞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뭐 2016년 구의역 사고 그리고 이제 이번 사고까지 저희가 여러 번 문제 제기는 됐는데 재개반발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가 어디서 찾아봐야 할까요? 네, 결국은 여러 번에 걸쳐서 7건인가요? 그렇게 법 개정안이 나왔었어요. 발의가 됐었지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건도 통과된 것이 없어요. 결국 말만 요란하다가 또 수면 아래로 또 잠잠해지고 이랬던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김용규 씨 사태가 워낙 이제 그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는 이제 개정은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이제 그 노사 간의 갈등이 있느냐면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원청업체의 그 책임을 어디까지 지울 것인가라고 하는 거. 여기서 좀 갈리고 있어요. 예, 예. 그다음에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소위 김용균법을 만들자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 위험을 어디까지를 위험이라고 할 것이냐? 위험의 어떤 정도는 뭐고 한계는 뭐냐 이런 얘기도 이제 갈리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재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형사처벌도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업을 하다가 형사처벌까지 되면서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아무리 잘 그 준비를 하고 또 조심을 한다 하더라도 사업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사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 예. 그런데 그런 것까지 그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사업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영의 효율성 이런 것들 때문에 예. 어느 정도의 어떤 하청은 불가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말도 전혀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예. 뭐 예를 들어서 하청을 주든 내지는 또 경영 효율성을 뭐 극대화하든 그런 것들은 사실 또 필요한 부분이지만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이렇게 사람의 생명, 네. 사람의 안전 이와 관련된 부분 여기에서는 그렇죠.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돈이 많이 들어간다 내지는 또 그런 것들은 돈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지만 이 안전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아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재계에서도 상당 부분 양보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제대로 된 법안이 좀 마련이 되고 또 하루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